한국은 치안 최악 국가인데 너무 위험한 나라 아닌가요? 밤거리에 납치를 당하거나 마약 같은 범죄가 일어나는 곳인데 한국의 안전지수가 너무 높게 나오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기 한국의 안전 상황이 이상하다는 한 프랑스인 교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은 치안 위험 국가인데 안전지수가 잘못 나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내무부 시민안전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직 공무원입니다. 이번에 저는 세계 안전지수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빈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안전지수가 프랑스보다 높다고 발표가 되었거든요.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교양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저희 부서에서 일하는 것만 보아도 정말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자신만만했었죠. 그런데 얼마 전 안전공학 교수가 와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도가 나쁜 나라라고 손꼽혀지고 있고 중국보다도 불안전한 나라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해외에 많이 가보았는데 프랑스가 안전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가본 나라는 한국인데 역시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다는 나라라 그런지 프랑스와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한국인들은 조심스러운 면도 강하고 남을 도우려는 의식이 강하더라고요. 왜 한국이 강대국이 되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안전한 나라를 넘어 시민들의 삶 속에서 배어나오는 배려와 존중이 시스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깊이 뿌리내린 나라였습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프랑스의 현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저조차도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한국에선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걸어도 걱정이 없었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 모두의 암묵적인 상식이죠. 그 교수는 프랑스와 한국의 차이를 단순히 치안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민의식, 정부의 노력, 그리고 사회 시스템 전반에서 두 나라 간에 커다란 격차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와 청결이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역에서조차 쓰레기 하나 볼 수 없었고 심지어 사람들이 나서서 공공시설을 깨끗이 유지하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죠. 프랑스에선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의 공공기관들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책들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관료주의적 시스템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방문하면서 치안뿐 아니라 교육, 기술,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프랑스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내무부의 공무원인 저는 이 말을 듣는 동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교양 있는 나라라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이미지만을 내세우려 할 뿐 실질적인 문제들은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이 강하며 그 과정에서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나라가 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한국을 위험한 나라라고 여겨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안전지수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안전이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 속에 녹아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안전하고 발전한 나라라는 사실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교수님께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프랑스 내무부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프랑스가 얼마나 안전한지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시스템과 치안 수준은 정말 자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한국이 그런 나라라는 이야기는 솔직히 믿어지지 않네요. 제가 알기로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간신히 살아가는 나라로 알고 있거든요. 프랑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난하고 열악한 나라 아닙니까? 제 말에 교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는
한국을 아직도 20세기 중반의 모습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그와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섰고 기술과 문화, 그리고 시민의식 면에서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발전한 곳입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받은 충격은 한마디로 이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발전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한국이 그런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요? 제가 알기로 한국은 여전히 위험하고 가난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안전지수마저 프랑스보다 높게 나온다는 건 뭔가 잘못된 자료 때문이 아닐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교수님은 저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사실들을 이야기해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이후 교수님이 전한 이야기들은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제 질문을 듣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의 역사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고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단순히 경제력뿐만이 아닙니다. 기술, 문화,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의식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에서 경험했던 일화를 하나둘씩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 느꼈던 첫 번째 인상은 안심이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지갑을 잃어버려도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정직하고 서로를 존중합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은 체계적이고 거리는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걸어도 전혀 불안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약이나 총기 같은 문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법과 질서가 철저히 지켜지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이를 스스로 존중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선뜻 믿기 어려워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프랑스에서도 안전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각종 치안 정책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한국이 어떻게 프랑스보다 더 안전하다는 걸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프랑스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이나 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죠. 반면 한국은 법이 뒷받침되긴 하지만 시민들 스스로가 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이 큽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존중하는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바탕이야말로 진정한 안전을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심 곳곳에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관리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만으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겠죠. 기술과 시민의식,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가 하나로 어우러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프랑스도 이러한 한국의 시스템을 연구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에 대한 저의 선입견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 자신이 알고 있는 프랑스의 자부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완벽한 나라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말로 단점이 전혀 없는 나라라고 보시는 건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세상에 없죠. 한국도 분명히 여러 도전 과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제가 한국을 존경하게 된 이유입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에도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 아닐까요? 그의 말은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현실을 비교하며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동시에 그곳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발전해 왔는지 느낄 수 있었지만 직접 가서 보고 배워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부서 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한국의 사례와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 부서가 꼭 한국을 방문해 배워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프랑스 치안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며 일을 해왔지만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치안, 기술, 시민의식 모든 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통계나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나라만의 비결을 직접 보고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제 말을 들은 동료들도 점차 동의하는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그들도 한국의 안전 시스템과 시민의식을 들으며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결국 우리 부서 전체의 공감대를 얻었고 한국 방문을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올해 부서 예산이 이미 대부분 사용된 상태라 추가로 출장을 계획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만약 비용이 많이 든다면 우리가 각자 사비를 보태서라도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순 없잖아요. 우리가 직접 가서 배운다면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체 치안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의견이 나오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방문은 단순히 한 번의 출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프랑스 치안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기회라는데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윗선에 한국 출장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출장의 필요성과 기대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사비를 보태서라도 이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한국 방문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그리고 그것이 프랑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건의를 준비하며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게 된다면 단순히 보고 배우는 것을 넘어 그들의 시스템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프랑스에 적용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입니다. 윗선의 한국 출장을 건의한 지 며칠 후 긴장된 마음으로 결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제안이 승인될지 아니면 비용 문제로 보류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상부에서는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한 끝에 긍정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독일 연구소 방문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그 예산을 한국 출장으로 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상관의 발표에 모두가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독일 연구소 방문은 사실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우리가 자주 진행해오던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문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진지하게 고려한 윗선에서 더 큰 가치를 가진 한국 출장을 승인한 것입니다. 결제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독일 연구소는 이미 여러 차례 협력해온 경험이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할 기회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치안 시스템, 시민의식, 그리고 발전된 기술은 단순히 학문적 연구를 넘어 프랑스의 치안 정책을 혁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은 상부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독일과의 협력 관계를 우선시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한국 방문이 정말로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출한 보고서와 강력한 의지 그리고 한국 사례의 잠재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한국 출장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더 큰 장기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부에서는 우리가 각자의 사비를 보탤 각오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의지가 강하다면 반드시 한국에서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기를 기대합니다. 독일 방문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마음도 없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한국 출장 결제 소식에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배울지 그 경험을 어떻게 프랑스에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준비할 단계였습니다. 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프랑스 치안 정책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직원들과 한국으로 떠나는 날부터 정말 설레더라고요. 프랑스의 모습보다 한국이 훨씬 낫다는 말에 프랑스의 현재의 풍경부터 눈에 담기에 바빴죠. 과연 한국이 프랑스보다 얼마나 나을지 궁금했고 한국 공무원들의 상황까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이전까지의 선입견이 순식간에 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질서 정연했습니다.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고 모든 안내 표지판은 직관적이면서도 명확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친절함까지 더해져 도착한 순간부터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안전 관련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며 저는 끊임없이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로 체감한 것은 도시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CCTV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도시는 말 그대로 최첨단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길거리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는 단순히 녹화만 하는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상 상황을 감지하면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와 관제센터를 방문했을 때 관계자가 설명해준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의 핵심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쓰러지거나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경고를 보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프랑스의 치안 시스템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CCTV 시스템은 주로 사건 후의 조사에 활용되지만 한국은 기술과 통합된 예방적 접근이 강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것은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면서 그 안에서 느껴지는 안전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지하철역에는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고 플랫폼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승객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지하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설비들이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크린 도어 덕분에 열차와 관련된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이 위급 상황에 빠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장치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모두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대중교통에서 소매치기나 혼잡으로 인한 불안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지만 한국의 대중교통은 그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질서를 지키고 안전을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 시민들의 태도였습니다. 단순히 시스템이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자체가 안전을 위해 협력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제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모든 차가 신호를 철저히 준수하며 보행자를 우선시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불쾌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을 단 한 번도 겪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제가 길에서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직접 다가와 도움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친절한 태도야말로 한국이 안전한 나라가 된 이유 중 하나라고 확신했습니다. 출장의 첫 며칠 만에 저는 프랑스에서 배워야 할 점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치안 시스템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태도와 문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프랑스로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체류는 저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안전의식과 시민의식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책임감과 배려심이 묻어났고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치안이 완벽에 가까운 이유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놀라웠던 것은 한국인들의 질서의식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늘 한 줄로 줄을 서서 승차했고 내리는 사람이 모두 내린 뒤에야 차분히 승차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프랑스의 지하철역이 떠올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사람들이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 흔하고 그런 혼란 속에서 종종 소매치기나 실랑이가 벌어지곤 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아무도 밀치거나 서두르지 않고 모두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생각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의 행동도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들이 보행자를 철저히 배려하며 멈췄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는 순간에도 차가 경적을 울리며 위협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일이 종종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불안감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차량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하며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모습은 마치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자리 잡은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가 횡단보도 신호를 놓쳤을 때 뒤에 있던 한국인이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하며 저를 보호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태도는 단순히 법이나 규율을 지키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깊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행동도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법이 없었고 공원이나 거리 어디를 가도 청결함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종종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장면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혼잡한 장소에서도 모두가 자신이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공공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프랑스의 현실과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와의 차이는 결국 시민의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며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개인의 행동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민하는 문화가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정책이나 법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 규칙을 지키고 타인을 존중하며 자신의 행동이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태도가 한국의 안전의식을 완벽에 가깝게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너무도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저와 같은 안전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한국에서 배운 이 교훈들을 꼭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프랑스의 치안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이나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들이 가진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치안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가 안전을 지탱하는 진정한 강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랐던 것은 한국 공무원들의 태도였습니다. 프랑스와 너무 달랐거든요. 한국에서 공무원들을 직접 접해보며 저는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공직 문화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업무의 속도나 태도의 차이가 아니라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공공기관을 방문했을 때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대기 시간이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고 담당자가 저를 마주했을 때는 이미 필요한 서류와 정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민원 하나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제가 서류를 잘못 준비한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대안을 제시하며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느껴지는 것은 시민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였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공공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야 국가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올라가니까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다시금 프랑스의 공무원 문화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공무원이 철저히 법과 절차에 따른 일만 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접근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 처리를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하면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오세요라는 말만 듣기 일쑤입니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도와주려는 태도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시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행정 처리가 느리다는 점은 큰 문제로 작용합니다. 서류 발급이나 민원 처리가 몇 주씩 걸리는 것은 흔한 일이며 공공기관의 운영 시간도 제한적이어서 일을 마치고 방문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와 비교해 한국은 공공기관의 운영 시간과 온라인 시스템까지 활용하여 시민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공무원과 시민 간의 관계가
다소 거리감 있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가 엄격히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그 외의 일은 자신의 몫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이로 인해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시민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공무원들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던져도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답을 찾아주려 노력했고, 만약 본인이 처리할 수 없는 일이라면 관련 부서로 연결해주는 등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시민들에게 큰 신뢰를 주며 한국 공공서비스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공무원 문화를 비교하며 저는 다시 한번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공무원들은 단순히 행정 처리를 넘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지런함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을 대하는 태도는 프랑스에서도 배워야 할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종종 공무원이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한국에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더 강하다는 점이 큰 차이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결국 시민들이 체감하는 국가의 품질과 만족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며칠 동안 생활하며 규율 있고 안전한 환경에 익숙해진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는 순간 익숙했던 일상마저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직접 목격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서부터 혼란스러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에는 마약 거래를 하는 이들이 눈에 띄었고 거리에는 취객과 노숙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제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프랑스였지만 한국에서의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과 비교하니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선가 누군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언쟁이 폭력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광장에서 사람들이 격렬히 싸우는 광경을 목격했는데 주변에서는 아무도 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경하거나 외면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거리는 예술과 낭만의 공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거리 곳곳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누군가 대소변을 본 흔적은 흔한 일이었고 이를 관리하거나 정리하는 데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공장소가 항상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프랑스의 이런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마약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중교통 안에서도 마약을 흡입하거나 거래하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소매치기 또한 일상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하철이나 관광지에서 가방을 꽉 붙들고 다녀야 했고 잠시 방심하면 소지품을 도난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갑이나 휴대폰을 카페에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기억을 떠올리면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더욱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걸어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밤에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공장소가 항상 정리되어 있고 사람들 또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움직였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각자 도생의 원칙이 너무 강해 사회의 기본 질서마저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이런 현실을 마주하니 저는 한국에서 배운 안전과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프랑스에도 전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프랑스가 예술과 낭만의 나라라는 이미지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랑스가 진정으로 발전하려면 시스템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프랑스의 정책과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처럼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